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늘은 정말 쉽고 완벽하게 스테이크 굽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들 집에서 분위기 한번 내보시려고 스테이크 한 번씩은 구워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너무 덜 익거나 너무 익힌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주위에 잘 굽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테이크 굽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스테이크 굽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마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고기 자체일 겁니다.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고기 질이 별로라면 아무리 좋은 테크닉으로 잘 굽는다고 해도 맛있어질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기를 잘 구입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농협 한화로마트에서 파는 한우 중에서 1등급 고기를 구매했습니다. 한화로마트에서 고기를 사면 대부분 신선도가 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스테이크를 하기에는 조금은 얇다는 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할 때 3cm 정도로만 하다 보니 대부분 스테이크용 고기를 그 정도 두께로 잘라 판매하고 있죠. 안심 같은 부위는 조금 더 두꺼우면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꺼운 스테이크 굽는 영상 같은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대부분 오버쿡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3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한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구워 볼 테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 앞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테이크 구울 때는 가장 먼저 고기 표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야 돼요. 최대한 꼼꼼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입자가 가장 작은 소금을 사용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운 소금을 사용했지만 각자 좋아하시는 소금들로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코샤솔트를 썼다고 해서 엄청나게 맛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각자 편한 대로 소금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맛소금은 MSG가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살짝 다른 맛이 날 수 있어요. 맛소금 쓰실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 양면에 충분한 소금을 뿌리고 다시 남아있는 고기 표면의 물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 볼까요? 오늘은 코팅팬 사용할게요. 코팅팬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구울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잘 보세요. 오일은 카놀라유 사용할 거고요. 카놀라유가 오일 중에서 발열점이 높아서 스테이크 굽는 데는 좋습니다. 오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튀기듯이 구울 거라서요. 오일량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부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온도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굽기 전까지도 다시 한번 물기를 제거할게요. 물기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다 제거한 고기는 팬에 놓을 텐데 팬을 놓을 때는 지금처럼 내 몸과 반대 방향으로 고기를 놔주셔야 뜨거운 기름이 튀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과 반대 방향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를 넣었을 때 이런 빗소리가 나야지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니까요. 이런 빗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고기를 다시 빨리 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열을 시킨 다음 이 빗소리가 날 때 다시 구워주시면 됩니다. 고기는 뜨거운 기름 위에 익히다 보면 밴딩이라고 해서 구부러지는 형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고기를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골고루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을 다음에도 알려드릴 텐데 그냥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의 표면을 갈색빛으로 변하게끔 만드는 기술이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고기를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그 빗소리가 나야 돼요. 기름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스테이크 굽는 거 배울 때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서 얘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눌러보면서 습관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고기에 꼽아가지고 입술 아래쪽에 뒤에봤을 때 미지근하는 게 잘 익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굽는 게 스테이크고 세상에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굽는 방법이니까 잘 기억하셔서 한 번씩 꼭 따라해 보시고요. 이렇게 팬을 한쪽으로 들어서 기름을 한쪽으로 모으면 전체적으로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겉표면 보시면 갈색으로 잘 익혀지고 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맛있는 스테이크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스테이크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이상적인 스테이크는 겉바 속촉이라는 말인 거죠. 겉은 약간 바삭거리는 씹을수록 입술이 팡팡 터지는 그런 스테이크 말인 거죠. 스테이크는 30초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30초에 한 번씩 뒤집는 거고요. 지금 아까 등심 같은 경우는
갈라져 있던 등심을 외부 쪽만 익히려고 한꺼번에 익혔다가 지금 반대쪽 방향을 살짝 더 익히기 위해서 구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 겉면이 바삭해지고 갈색빛이 돌면 꺼내시면 됩니다. 고기를 잘 꺼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갈색빛이 돌죠. 이럴 때가 고기가 가장 맛있는 단계입니다. 약간 겉은 바삭하고 지금 속은 덜 익은 상태일 거예요. 이제 꺼내가지고 두꺼운 것들부터 약간 레스팅을 하겠습니다. 레스팅은 약간 수습을 시켜준다는 말이죠. 안심은 조금 더 구울게요. 30초가 지났으니까 한번 뒤집었고요. 지금 겉면을 보시면 완벽하게 갈색화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어서 향을 조금 입혀주시고요. 이게 또 팬 한쪽을 들어서 마늘과 고기를 튀기듯이 익히면 좀 더 고기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심을 스테이크용으로 고기였으면 지금보다 좀 더 익혔을 텐데요. 안심보다는 한 2분 정도 더 익혔을 것 같아요. 고기는 지방이 많으면 조금 더 익히는 게 맛있고 지방이 적은 부위는 조금 덜 익혀야지 수분이 보존돼서 더 맛있는 스테이크가 됩니다. 등심도 이제 다 익었으니 꺼내시고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팬에서 마늘을 계속 익히시게 되면 타거나 쓴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꺼내시고 팬에 있는 기름이랑 마늘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두면 잔열로 적당하게 익혀지게 됩니다. 낮은 접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밥그릇이나 국그릇 이용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이제 안심도 레스팅을 하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접시에 담으시고요.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살짝 레스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맛있게 자라고 톡톡톡 주문도 걸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레스팅이 되는 동안 스테이크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 간식은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이태리 파슬리를 준비했습니다. 버섯을 자르실 때는 저기 밑둥을 자르시고 절반을 가르신 다음에 격자 모양으로 자를 건데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는 법 한 번 더 보세요. 버섯을 너무 얇게 자르시면 너무 채즙이 빠져버리니까 약간 두껍게 자르시는 게 좋고요. 다 자른 버섯을 이제 접시에 담아 둘게요.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를 잘라볼 건데요. 방울토마토도 자르는 법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자르시면 손님 오셨을 때 다른 곁들이랑 같이 상에 내면 모양이 그럴싸해 보여요. 중간 자르시고 다시 바닥으로 돌리신 다음에 한번 다 자르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두 번. 굉장히 쉽죠? 자른 토마토도 접시에 담아 두겠습니다. 이태리 파슬리를 자를 건데요. 혹시 이태리 파슬리가 없으시면 요즘은 봄이니까요. 참나물이나 달래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약간 독특하고 맛있는 간식이 될 겁니다. 스테이크랑 달래도 잘 어울리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버터를 충분히 녹여주시고 아까 구워두었던 등심을 버터에 살짝 넣어서 버터 향을 고기에 살짝만 입힐게요. 아주 살짝만 입힐 거고요. 고기 굽는 동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버터가 타버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기에 버터 향이 입혀졌으면 최대한 빨리 꺼내시면 됩니다. 고기를 다 꺼내셨으면 이번에는 잘 녹은 버터에 잘라두었던 야채들을 맛있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송이버섯을 먼저 넣어주세요. 새송이버섯은 쉽게 타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섯을 넣으시고 가만히 1분 정도 놔두시다가 한 1분 정도 지난 후에 팬을 살짝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섯에 간을 할 때는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수분이 나오면서 간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왕창 때려 넣지는 마세요. 이제 가만히 두었던 버섯을 살짝 움직이면서 볶을 건데요. 바닥면에 붙어있던 버섯이 살짝 노릇하게 색이 변한 거 보이시죠? 저렇게 볶아줘야 버섯이 맛있는 향이랑 살짝 바삭한 식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정종을 넣습니다. 새송이버섯을 볶을 때는 정종이나 화이트 와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둘 중에서도 좀 더 풍미가 좋은 정종 향을 버섯에 입혀줄게요. 이렇게 정종을 넣었을 때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팬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종하고 버터가 섞이면서 그 좋은 맛들과 향들을 극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향들이 버섯에 다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거쳐야 버섯이 정말 맛있게 됩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보글보글 소리가 항상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 방울토마토를 넣을게요. 방울토마토는 너무 익으면 과육이 말랑거려지니 살짝만 익히시면 됩니다. 슬슬 이렇게 돌려가면서 버터와 종종 있는 그 향을 입혀주시고요.
버섯 익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갈색빛을 띠고 있죠. 저 정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이태리 파슬리입니다. 이태리 파슬리는 불을 끄고 넣어주시고요. 재료들끼리 살짝 섞이게만 해주시면 가니쉬 준비는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그릇에 담아볼 건데요. 그냥 그릇에 가니쉬 된 것들을 그냥 떠서 툭툭 담으시면 됩니다. 둥그렇게 담으셔도 되고요. 그냥 한쪽 면을 초송달처럼 모양으로 잡으셔도 되는데요. 한쪽 면을 초송달처럼 잡는 게 좀 더 쉬워요. 모양 잡기가. 저는 오늘 그래서 초송달처럼 만들어 볼게요. 살짝. 어차피 지금 세 가지 색감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릇에 놓기만 해도 그냥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다가 안심 스테이크를 놔둘게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괜찮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 두었던 마늘을 스테이크 위에 몇 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하게 하나씩 툭툭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색감이 굉장히 이쁘네요. 한번 접시를 돌려봐 드릴게요. 레스토랑에서 보던 그 모양 그대로죠? 집에서도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많이들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뒤쪽에 아까 등심 구웠던 것도 플레이팅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가니쉬 색감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집에서 많이들 따라하세요. 그리고 등심 보여드릴게요. 나무 접시 준비하시고요. 안심은 초승달 플레이팅을 보여드렸으니 등심은 둥그렇게 플레이팅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가니쉬 색감 자체가 예쁘게 나와서 어떤 플레이팅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손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플레이팅 해보시면 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고기를 한쪽 면에 자연스럽게 겹쳐주시면서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지금 검은색부터 갈색, 하얀색, 빨간색까지 녹색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하얀 접시도 이쁘지만 이 나무 접시도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마지막 마늘 올려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모크 후추. 등심은 약간 기름기가 많은 부위이다 보니까 후추를 좀 넉넉하게 뿌리셔도 맛있어요. 아까 안심 같은 경우는 후추 뿌리는 영상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안심도 후추를 충분히 뿌려서 먹었습니다. 보세요. 엄청 이쁘죠? 색감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안심을 한번 잘라볼게요. 와, 정말 잘 익은 거 보이세요? 영상 중간에 알려드린 대로 지방이 없는 고기는 이렇게 조금 덜 익혀서 먹어야 수분감이 충분하게 있어서 육즙이 가득 있는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익었죠? 오늘 하루로 만들어 본 스테이크 어떠셨나요? 고기부터 가니쉬 재료들까지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준비해봤으니 따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